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네, 오늘 7월 15일입니다. 네, 수요일 공개방송 또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개방송에서의 핵심은 제가 코스닥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장 마감 브리핑 채팅방 댓글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지금 그림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분 차트고, 요게 이제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요 당시의 상황을 분 차트로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코스닥의 상황을. 여기가 저항으로서 계속 못 넘어가던 이 어떤 추세 저항이었죠. 이 추세값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딱 제가 방송했던 그날 7월 8일 수요일날 돌파가 됐다, 오후에.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방송에서 이제 코스닥은 중요 저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이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방송 제목도 800선, 코스닥 800선 가나 라는 이제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제가 800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스닥이 765 그 정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783까지 왔고요. 네, 이 정도만 좀만 더 가면 800선 가는 거죠. 네, 800선 뭐 내일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머지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저항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연중 신고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뭐 계속되고 있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 계속 갑니다, 시장은. 왜? 지금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지겹도록 강조를 하고 있죠. 코로나가 악재였으면 애초에 여기까지도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데 계속 왔잖아요. 그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처음 창궐해서 이제 3월 4월 처음에 전 세계에 퍼질 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어떤 전파력이나 사망률, 치명률, 또 치사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치료에 대한 경과들이 많이 보고가 됐죠. 이제 아직 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좀 이 질병이 좀 치명적이긴 한데, 여전히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이 병은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사망 치사율이 제로여야만 치명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모든 질병엔 치사율이 있어요. 독감도 치사율이 있고, 결핵도 치사율이 있어요. 결핵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결핵이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결핵 치사율. 한번 나중에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해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통계에 의한 그 수치를 알려드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띄워드리진 않겠습니다. 결핵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1800명이었어요 1년에. 그리고 결핵 발생 환자가 26,000명 2018년도. 최근 5년간 결핵 환자를 보면은 매년 3만 명대에서 2만 명대 나오고, 사망자도 1000명대 이상, 1500명, 2000명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뭐 코로나에 비해서 무시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망률이에요. 환자 대비 사망자 수가 4%가 넘어요. 2006년도에는 5%대였고요. 그 이후엔 4.8%, 4.4, 4.3, 4.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4에서 5% 이상의 사망률이 나옵니다, 결핵이. 결핵도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고, 기침하면 안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요. 예, 전염성이 강하죠.
물론 결핵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이 뭐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비슷해요. 근데 코로나보다 전파력은 좀 작은 것 같고요. 많이 작은 것 같고, 대신에 걸렸을 때 사망률은 4%가 넘으니까, 지금 코로나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1%대 나오죠. 결핵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결핵이란 병이 새로 나온 병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슨 경제가 침체되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좀 이건 좀 다른 예지만 전염병이 아니니까,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죽어요. 1년에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우리 뭐 뇌졸중 무섭다고 스트레스 받기 무서워서 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뇌졸중 같은 것도 이제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하나의 질병이다. 응? 하나의 질병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또 이것이 우리가 이 의료 체계가 오랫동안 이 질병을 치료해 옴으로써 지난 3월, 4월, 5월부터 이 치료의 방법들이 계속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 명확한 치료약이라고 딱 공표된 건 없고 백신도 없지만 그 다른 질병들도 그런 질병이 많잖아요. 예.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결핵도 완벽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사율이 4%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질병일 뿐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그냥 마음대로 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이라는 거는 이성적이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 시장 돈이 판단했을 때 코로나는 큰 악재가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계속 발생하죠. 확진자 계속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더 증가하죠.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죠. 이거 뭐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외부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하고, 뭐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그죠? 뭐 결핵 환자도 증가하겠죠. 다 증가하겠지 당연히. 응? 다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경제 정상화에 대한 어떤 증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오늘같이 코로나 어떤 백신에 대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더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좀 이야기가 샜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이 먼저 가고 있고, 제가 이제 또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이 먼저 가지만 그렇다고 코스피만 못 가지 않는다. 코스닥이 먼저 가면 코스피도 결국엔 같은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피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저항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네,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근데 이 자리가 지난 7월 초에도 걸렸어요. 여기서 가다가 못 갔어요. 못 갔죠. 이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딱 기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확 빼버리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지난주 7월 9일 옵션 만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스닥을 따라서 코스피도 중요 저항대를 넘어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가려면 누가 가야 되느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은행주, 증권주, 화학주, 조선주,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제가 핸디캡을 두고 있던 섹터죠. 다른 섹터와 다르게 얘네들은 제가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 자, 여기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뭐 별거 아니라는 어떤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이 전혀 없진 않죠.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 격리,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오늘 왜 이쪽에 갔냐?
오늘 자동차, 화학, 철강 잘 갔어요. 왜 갔냐?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모더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갔어요. 지난번에도 이때도 백신 기대감이 있을 때 갔어. 이때도 6월달에 이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래요. 이번에도 백신 기대감이 나올 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별거 아니든 별거든 간에 백신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은 물론 좋은 얘기 나와요. 근데 쉽진 않아요. 당장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생각보다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초까지 이 경기 민감주 자동차, 화학, 철강, 뭐 건설은행 이런 쪽이 반등을 한다면 제 판단에는 역시나 제가 과거에도 계속 같은 말씀 드렸어요. 매도 관점이다. 아이고. 현대차도 이때도 매도 관점 말씀드렸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거 팔아야 된다. 여기도 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번에도 이제 좀 세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이런데 올라오면 현대차 11만원대 초중반 저는 매도 관점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왜? 결국에 코로나 해소될 거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매도 주고 다시 좀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거는 저는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돌파한다고 해서 뭐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돌파했다가 또 눌렸다가 또 눌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올라왔다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금야금 좀 완만하게 박스권 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런 굴곡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요런 굴곡이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좀 더 좋죠. 왜? 이런 경기 민감주가 주축이 아니고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실적이 좋은 언택트, 클라우드, 전자결제, 반도체, 5G 또는 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소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주들이 주로 포진한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이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그쪽 비중이 크진 않죠.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지수상 유리하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올라가면 출렁출렁 할 텐데 이것도 뭐 대략 궤적을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한번 많이 올라가면 또 출렁하겠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800선은 한번 뭐 7월 빠르면 7월 하순 늦어도 8월 초 전에는 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7월 하순 8월 뭐예요? 어떤 시즌입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어디냐? 여행, 항공, 영화관, 자동차, 화학 이거 아니다. 이쪽 실적이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괜찮을 수는 있어도 좋진 않다. 실적 좋은 거 어디? 언택트, 반도체. 특히 제가 반도체 쪽 강조 많이 했습니다. 뭐 2차전지 이런 쪽도 좋게 보는데 2차전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게 전기차 2차전지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거지 당장 2분기 실적이 좋진 않다. 당장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다. 또는 뭐 일반 제약 바이오 이런 애들도 이런 정책주들도 당장 2분기 실적이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적이 좋은 거는 어떤 언택트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이 특히 뭐 5G 이런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쪽 보시면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 VIP에서는 이제 테크잉 테크잉 같은 종목을 이런 데서 사가지고 16,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유 중이고요. 이런 거 이제 수익이 30% 정도 났죠. 지난 6월 말에 매수해서 지금 7월 중순인데 벌써 30% 정도 수익 났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예, 최대 실적 나왔고, 앞으로 3분기 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가고요. 오늘 보니까 뭐 GST, 예, 이런 너무 중소형주라 제가 매매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급등하죠. GST. 또 그 전에 이제 가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SK 머티리얼즈, 예, SK 하이닉스의 주력 계열사잖아요. 이런 애들 이제 가잖아요. 또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재 저평가 실적주죠. 성장성도 큰데 저평가까지 돼 있어. 이런 애들 이제 급등하죠. 최근에 시장이 뭐 좋긴 좋았는데 시장보다 훨씬, 예,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월덱스, 예, 이런 것들도 신고가 추세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DB 하이텍 이런 것들도 고개를 듭니다, 슬슬. 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5G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애들 뭐 엄청 잘 갔죠.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좀 쉬는데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실적 발표되면은 이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실적주다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래서 이제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또 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잘 나온 종목도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번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좋은 종목, 그때 가서 안 좋은 종목.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3분기를 또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3분기가 기대되는 종목, 그런 애들은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3분기는 별로 기대가 없다, 그런 종목은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계산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봐야 됩니다. 아직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보시길 바라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요.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이 있고 실적이 없는 종목이 있죠. 그냥 실적 없이 신약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정말 실적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은 실적이 있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 이런 애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뭐 삼성 바이오도 실적이 있죠. 이런 애들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괜찮다, 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계속 괜찮다고 봐요. 당장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는 조정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LG화학,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에코프로 BM, 또 뭐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주 전자재료, 또 뭐 있죠? 뭐 LG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장비주도 봐야 되고요. CIS, P&E 솔루션, 이런 쪽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뭐 이미 테크인 같은 건 매수하기 좀 그래요. 이런 거 많이 올라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결제 언택트 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뭐 따라가기 힘들지만 뭐 전자결제 이런 쪽, 뭐 KG 이니시스 이런 쪽 괜찮다고 보고요. 여전히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5G 이제 오늘 KMW 급등했죠. 우리 이제 VIP에서도 매매를 꾸준히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수익 한번 사실 수익 내고 팔았어요. 수익 내고 팔았는데 오늘 좀 더 올랐어. 근데 오늘 단타반에서 또 매매를 들어가서 수익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KMW가 대장이고, 그 전에 이제 먼저 끌고 갔던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이런 애들은 조금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이런 애들은 좀 이제는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분할매도 관점에서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좀 뒤늦게 덜 올랐던 종목 중에 오이솔루션 터지죠. 그 다음에 뭐 HFR 이런 애들은 별로 부담이 없어요. HFR 같은 이제 막 추세 돌파하고 있고, 솔리드는 이제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망 섹터 내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금 놔주고요. 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쪽 정부에서 어저께 정책 세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다 나와가지고 뭐 아주 거하게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한 단계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동국 SNC인데 이 정부에서 이걸 발표할 거라는 거를 이전부터 계속 예고했거든요. 6월달에 세부 내용 잘 잡아서 7월달에 발표할 거다. 근데 보시면 동국 SNC는 이런 자리에 왔어. 이런 자리. 자, 이 자리 보이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저항자리, 의미 있는 저항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부 정책 발표 기대감, 또 기대감, 또 기대감 하고 발표가 꽉 나왔습니다. 끝난 거예요. 일단 단기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사면 안 되죠. 이건 제가 충분히 뭐 댓글 채팅창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책 발표하기 전으로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오히려 팔아야 되지. 추경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알서포트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몇 배 올라온 거예요. 이미 거기서 마지막에 끝물에 뒷북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비케어, 비대면, 정부 정책 기대감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거기서 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사면 물릴 수 있는 거지.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그죠? 팔아야 돼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 자리지 정책이 사면 안 돼요. 마지막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미 주가는 몇 배 올라왔잖아. 저런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비트컴퓨터가 실적이 막 100배 1000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야 뭐 좋아지긴 하겠죠. 아무래도 뭐 요즘에 뭐 시대적인 흐름도 좋긴 해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4,000원에서 16,000원이면은 4배 올랐잖아요. 뭐 몇 배를 기대하는 거야 도대체? 동국 SNC도 1,000원대에서 7,000원 7배 왔어요. 아무리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해도 당장 얘가 실적이 뭐 100배 1000배 좋아지진 않죠. 그죠? 앞으로 차근차근 좋아지겠죠. 근데 이미 주가는 7배 올랐다. 그러면 좀 쉬어야지. 쉬었다가 나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좋지 않게 본다. 자, 그러면 그동안 사실 뭐 4월, 5월, 6월, 7월까지 우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섹터가 이 뉴딜 섹터입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예. 근데 물론 실적이 당장 뒷받침되는 고성장주들 이런 애들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테마성 종목들 이런 애들은 이제 한풀 꺾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자금, 어떤 시중에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을 추종했던 자금들.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번 먹고 끝난다. 한번 먹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론가 또 가겠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낸 자금들이 어디론가 갈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저 자금들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5G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두각을 나타냈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내일도 잘 봐야죠. 예, 내일도 급등하고 또 어떤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각되는 쪽은 새로운 대안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쪽도 뭐 종목이 워낙 많은데 그런 뭐 어설픈 중소형주 말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게임주. 네, 그런 애들 중에서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눌리면 괜찮다고 봐요. 앞으로 성장성, 뭐 하반기 이슈도 많고 실적도 뒷받침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주들도 앞으로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반도체 5G 쪽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 언택트 B, 우리가 언택트 시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휴대폰, 스마트폰, 5G, 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겠죠. 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코로나 때 살짝 상반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그 이연됐던 수요를 잡아야 됩니다. 이연됐던 미뤄졌던 휴대폰 교체 수요를 강력하게 이끌어내서 실적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계속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좀 더 선진화돼 있고 좀 더 혁신적인 폴더블, 플렉서블 이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OLED 관련주들, 그리고 뭐 폴더블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들, 그죠? 그런 종목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 뭐 KH 바텍, 덕산 네오룩스 등등등등. 오늘 BH 급등했고요. BH 급등한 거는 이제 폴더블 뉴스는 아니고 오늘 퀄컴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 때문에 자회사 DKT 바로 점상 갔고요. 네, 바로 점상 갔고 BH 따라갔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갑자기 돌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 거니까 우리가 뭐 따라가기 힘들고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그렇죠. 뭐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이제 와서 사서 안정적으로 가긴 조금 그렇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한 뭐 폴더블 쪽도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반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설명 그리고 종목들, 유망 종목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저희도 뭐 아까 테크행도 말씀드렸지만 테크행 뿐만 아니라 지금 뭐 LG 화학도 고수익 중이고요. 뭐 좋아요.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 우리가 좀 보유 중인 종목, 매집하고 있는 새로운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또 수익이 더 나면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또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방송 때까지 또 화이팅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